어딜 가나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깍듯이 예우하던 그 목소리들이 가끔 귀끝을 스칩니다. 지금 저는 습기 가득한 반지하 방 구석에서 낡은 수레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쑤셔오는 허리를 두드리며 밖으로 나섭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을 돌며 남들이 버린 박스를 싸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길에서 마주친 낯익은 이에 의아한 눈길을 피해 도망치듯 수레를 끌고 골목 너머로 숨어버린 날 저는 무너졌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로지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보냈습니다. 수학교사로 시작해 교감과 교장을 거치는 동안 제 삶의 궤적은 언제나 일정한 공식처럼 정해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 학교 정문을 가장 먼저 통과했고 운동장에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줍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학교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제 존재를 증명하는 성전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성실함과 원칙을 지키는 태도가 저를 교장이라는 명예로운 자리까지 올려놓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동료들과 이웃들은 저를 법 없이도 살 사람 혹은 흐트러짐 없는 교육자의 표본이라 부르며 존경 어린 시선을 보내곤 했습니다. 정년 퇴임하던 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학교 강당을 가득 채웠던 우렁찬 박수 소리와 후배 교사들이 품에 안겨준 커다란 꽃다발은 제 지난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명서였습니다. 학생들이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어준 감사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눈물을 흘릴 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나도 참 잘 살아왔구나. 이제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온한 노후를 맞이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헌신하며 쌓아온 신용과 명예가 제 남은 생을 지켜줄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줄 것이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습니다. 평생 일한 대가를 매달 조금씩 나누어 받는 연금과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는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죠. 주변 동료들은 대부분 안전한 연금을 택했지만 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당시 우리 집의 상황이 저를 조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시킨 아들 재민이는 대기업 인턴까지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의 문턱에서 좌절한 채 몇 년째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점점 의욕을 잃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쳐온 아버지로서 내 자식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조급함이 빚어낸 오만이었습니다. 저는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한 번에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는 연금을 받는 것이 우리 나이에 가장 안전한 길이라며 눈물로 말렸지만 저는 제 논리가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아들이 이대로 무너지면 나중에 우리가 연금 몇 푼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 돈을 발판 삼아 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자산도 불리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투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직접 수익률을 계산하고 본사에서 제공한 홍보 자료를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폐점률이 1%도 되지 않는다는 유명 고기 뷔페 프랜차이즈라면 수학교사 출신인 제 계산 실력이 빗나갈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업 첫날 1,200만 원이라는 기록적인 매출을 올렸을 때 저는 제 선택이 옳았음을 만천하에 증명했다고 믿었습니다. 영수증 더미를 보며 환하게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며 퇴직금 일시불 선택이 제 인생 최고의 한 수였다고 자부했습니다.
처음 석 달 동안은 정말이지 꿈 같은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월 평균 1억 5천만 원의 매출이 찍히고 순이익이 2천만 원 가까이 들어오자 저는 이미 성공한 사업가라도 된 듯 어깨에 힘을 주었습니다. 아내도 고생한 보람이 있다며 안도했고 저 또한 노후 걱정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9월 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가게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계절이 바뀌는 탓이라 여겼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 손님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의 반응은 제 생각보다 냉정했습니다. 고기 냄새가 옷에 배어 싫다는 불만부터 날이 추운데 굳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없다는 악의적인 리뷰들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점심에는 텅 빈 홀을 지키며 주차 정리만 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예약 전화는 예전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붕괴를 예고하는 첫 번째 경고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22년 1월의 겨울은 제가 평생 겪어본 그 어떤 추위보다도 매섭고 길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고 눈이 쌓인 날이면 가게 앞까지도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그달의 순손실은 650만 원을 넘어섰고 창고에는 팔리지 못한 고기들이 처량하게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너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다 떠난 주방에서 홀로 칼을 휘두르던 아들은 어느 날 깊게 손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손을 보고도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주방 수건으로 상처를 동여매고는 다시 도마 앞에 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무런 위로도 건네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주말에만 돕기로 했던 아내는 이제 주 5일을 내내 가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침마다 신음소리를 내며 허리를 붙잡고 겨우 일어서는 아내의 뒷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집안일은 엉망이 되었고 우리 세 식구는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의 눈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고지서는 매달 어김없이 날아와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1억 6천만 원이라는 빚의 무게가 환갑을 넘긴 노교장의 어깨를 짓누를 때마다 저는 숨이 막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때라도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만두면 제 평생의 노력과 아파트 그리고 가족의 미래가 통째로 사라진다는 공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2022년 4월의 어느 밤 우리 가족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더는 버틸 힘도 쏟아부을 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어 도저히 못하겠다고 폐업하고 다른 일을 알아보겠다고 말했을 때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폐업은 시작보다 훨씬 더 잔인한 법이었습니다. 장비를 빼는데도 비용이 들었고 본사와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위약금 2천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보증금 일부는 돌려받지도 못했고 결국 남은 대출 1억 6천만 원은 고스란히 제 어깨 위에 짐으로 남았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며 정직하게 일궈온 모든 것이 단 1년여 만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20년 넘게 살아오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배어있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던 날 저는 차마 집안을 둘러볼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집을 팔고 남은 빚을 정리하고 나니 우리 세 식구에게 남은 것은 월세 40만 원짜리 곰팡이 핀 반지하 빌라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제게 조용히 이별을 고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혼자 살고 싶다고 서울 언니 집에 가 있겠다는 그 말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가정이라는 성이 무너졌습니다. 반지하라는 공간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가 아니라 제 삶의 위치를 매일같이 확인시켜주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창문의 절반이 가려진 이곳에서 저는 세상의 아래쪽을 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5시 휴대폰 알람 대신 밖에서 들리는 환경미화원들의 소란에 눈을 뜨면 예전 학교 정문을 가장 먼저 통과하며 느꼈던 가슴 벅찬 자부심이 이제는 낡은 수레와 박수로 치환되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루 종일 동네 골목을 누비며 폐지를 모아 2,000원이나 3,000원 남짓한 돈을 손에 쥐지만 그 돈이 저에게는 유일한 밥값이자 삶을 버티는 마지막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잃은 것은 2억 5천만 원이라는 퇴직금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이성적이라 믿었던 오만함과 자식을 향한 잘못된 집착이 제 인생의 근간이었던 가족과 신뢰를 송두리째 앗아갔습니다. 구청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한 달에 20만 원을 받으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할 때마다 저는 제가 교장이었다는 사실을 잊으려 애씁니다. 이제 저는 노인회관에서 고령층 투자 피해 예방 강의를 하며 제 부끄러운 뒤안길을 고백합니다. 성인이 된 자식은 스스로의 힘으로 서게 두는 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이토록 처참한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저의 이 초라한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평온한 노후를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